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조선시대사 첫 시간은 아직은 고려시대지만 1388년에 있었던 요동정벌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요동정벌의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동정벌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20여 년 이상의 긴 배경이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무렵부터 조선으로 넘어오던 시기는 소위 원명교체기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왕조가 바뀔 때 이게 무자르도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수도를 정복하고 어디 할 때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원나라는 남쪽 안희성에 근거를 뒀던 주원장의 세력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명의원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공민왕이 이제 공민왕 5년에 친원 정책을 버리고 반원 친명 정책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라는 게 이렇게 무자르듯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중간에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1368년 공민왕 17년에 명나라 군대가 원의 수도였던 대도를 함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원의 패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결정이 났다는 의미죠. 결국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전한 이제 원과 단절을 하고 명나라를 이제 중원의 왕조로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원나라 사신을 죽여버리고 이제 우린 끝이야! 완전히 단절을 선포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1370년에 두 번에 걸쳐서 요동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파견군의 지휘관이 이성계였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고려군은 그 유명한 고구려의 발원지죠. 최초의 수도라는 환인의 오녀산성을 함락시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게 북한이나 만주 쪽 지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녀산성이 사진을 처음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지형이 있나? 전 지금까지 그런 지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 저기 만화에나 나오지. 정말로 산 위에 이렇게 자연 암벽처럼 만들어진 그런 요새죠. 이곳은 고구려 때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이 지역에서 무슨 사변이 있으면 여진족들이 모여서 저항하는 늘 최후의 거점이었습니다. 이 성이 결코 함락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고려군이 이곳을 가볍게 정복합니다. 그것은 이 오녀산성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오면 옛날 고구려의 국내성이었던 지반현인, 지금 중국말로 지린이죠. 지반현이 있는데, 즉 고구려의 발원지였던 이 삼각지대를 고려군이 정복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미스터리하게 이렇게 쉽게 그 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그냥 두 번이나 돌아와 버립니다. 즉 그 지역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력 시위가 목적이었다는 게 되는데, 근데 또 무력 시위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A 라인을 정해놓고 쳐들어갔어요. 갔더니 이거 뭐 우주공산인 거야. 이거 뭐야, 여기 앉아서 지키면 이거 아주 먹고 차지하면 되잖아. 물론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안 됩니다. 전쟁이라는 건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해야 되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것과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빈집이네, 이렇게 주저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속 계획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고려군이 이렇게 돌아 나온 이유가 처음부터 점령할 계획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오녀산성까지는 함락시켰지만 어떤 또 다른 변수 때문에 야 여기서 장기 주둔하기는 힘들겠다라는 판단하에서 돌아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고려는 그 다음 해에도 환인 쪽에 요동정벌을 한번 실시하죠. 그래서 3번이나 요동정벌을 실시하지만은 장기 주둔은 하지 않습니다. 이 3번의 요동정벌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당시 만주 지역의 힘의 공백기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한 번에 점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의 왕조가 교체될 때 제일 끝까지 버티는 지역이 요동 지역입니다. 이거는 뭐 옛날 삼국지에 공손찬도 그랬고 항상 이쪽이 제일 늦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야 저기는 완전히 저 끄트머리 변방이야,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러는 땅은 절대 아닙니다. 만주라는 곳이 지닌 잠재력과 위험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 중국은 거기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만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주에 있던 장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가면서 만주에 있던 원나라 장군들이 중앙정부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지역을 차고 앉아서 과거 누가 그랬듯이 이걸 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야무진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주라는 것은 힘만 잘 키우면 얼마든지 중원을 침공해서 점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고, 실제로 역사를 봐도 만주에서 일어난 왕조들이 중원을 점령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원나라의 장군들, 만주에 있던 군벌들도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던 모양인데, 원과 이 요동 세력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틈에 고려가 밀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 뒤로 10여 년 동안 요동의 힘의 공백을 고려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중에 1387년에 명나라가 갑자기 대군 20만을 동원해서 요동 정복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아추를 항복을 받고 요동을 평정하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고려의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천령은, 이북은 원래 우리의 땅이니까 이것에 천령이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를 우리가 관할하겠다. 고려는 발칵 뒤집어졌죠. 우왕은 국토를 보호하는 것은 나라의 의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 땅을 그냥 공짜로 뺏기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요동을 공격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군이 요동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